오케이. 봅시다. 내가 약간 좀 부탁 하나만 좀 해도 되나? 해설 영상을 지수 로그 말고 지수 함수부터 찍어도 될까? 지수 로그는 솔직하게 뭐 내가 뭐 이렇게 푸는 풀이를 또 보여줘도 딱히 그냥 해설지랑 별 다를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수 로그 함수부터는 그래도 해설지보다는 제 풀이가 최대한 더 컴팩트하고 좀 더 빠르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도형의 성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점이나 어떤 문제 풀이로 들어갈 건지를 제가 딱 서술하는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지수 로그는 패스를 하시고, 알겠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부터 제가 이번 주에 찍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지난 시간에 유형 몇 번까지 했었죠? 5번까지 했었나요? 오케이. 오늘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도는 좀 맞춰야 되거든요. 저 옆반이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늘 수업해가지고 로그까지 끝냈어요. 스텝 2까지. 오늘 고쟁이 스텝 2 했거든요. 그래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딱 로그까지 끝내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월요일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그 오답 유형 있죠. 취향 유형 20문제짜리 그거 드렸으니까 저 누구야? 저 민성이 건가 저게? 그거 드렸으니까 이제 그거 푸시면 돼요. 채원이는 그 시험지 이따가 저기다 놔둬놓고 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삼각함수 그래프라서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봅시다. 로그. 지난번에 로그 성질 설명했니? 그럼 오늘 밑변환 공식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고쟁이 해설 영상 찍는 거는 그거는 전체 공개 걸 거예요. 알겠죠? 홍보는 좀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아니 그게 제일 반응이 좋아. 문제 찍어주니까 막 댓글이 많이 달리고 구독자 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걸 하는 게 좋구나.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 달았는데 댓글 좀 되게 재밌어. 읽으면. 댓글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고쟁이 스텝 2였을 거예요. 고쟁이 스텝 2 해설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든대. 자기 스타일이래. 근데 스텝 3 영상 없니? 내가 이제 스텝 3를 안 찍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 3도 찍을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아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김칫국을 그렇게 막 한 사발도 아니야. 그냥 한 장독대 마냥 그냥 그렇게 들이키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오케이.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86번입니다. 체크합시다. 86번. 86번에 뭘 볼 거냐면 1이 아닌 세 양수예요. 25페이지에 86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A제곱과 B 세제곱과 C 5제곱이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세 개의 문자가 서로 다르지만 뭘로 통일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자로 통일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할 수 있냐면 우리 보통 연립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의 개수랑 방정식의 개수가 동일해야지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미지수의 개수는 3개지만 방정식의 개수는 하나, 2개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가 더 많다. 1개나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A, B, C를 완전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A, B, C의 문자들을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키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A, B, C를 각각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그 A의 BC 더하기 로그 B의 AC 또 로그 C의 A, B가 되는 거죠. 물어보는 것도 하나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BC라는 녀석을 A에 대해서 바꾸면 되겠죠. 또 AC라는 녀석도 뭘로 바꾸면 돼요? B에 대해서 바꾸면 되죠.
그리고 AB라는 녀석도 뭘로 바꿔요? C에 대해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B랑 C를 A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B는 A의 몇 승이 됩니까? A제곱과 B 세제곱이 같으니까 B는 A의 3분의 2승이 되겠죠? C라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A의 5분의 2승이 되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B랑 C를 곱한 거는 A의 3분의 2에서 5분의 2를 더한 거니까 15분의 얼마가 됩니까? 16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가 나왔어요. 두 번째, B도 한번 볼까요? B. B는 어떻게 되죠? B. B로 바꿔야 되니까 A라는 녀석을 뭘로 바꿀 수 있죠? A라는 녀석을 B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을 또 뭘로 바꿀 수 있죠? B의 5분의 3승. 그러면 우리가 A, C를 B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B의 얼마냐면 2분의 3과 5분의 3의 합이죠. 얼마가 되죠? 10분의 9에서 아니지 15에서 6을 더하니까 21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하여튼 계속 구해 나가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이런 약간 노가다성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가? 뭐 풀이가 당연히 이 풀이만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 풀어내야 되는가를 따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도 있을까? 다른 방법? 너무 복잡한 것 같지 않아? 다른 방법은 없어? 딱히 없어요? 저희 굳이 밑에 있는 수로 통일 안 하고 그냥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A로만 쓰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나는 이제 그게 귀찮아서 그랬던 건데 그거의 방법 중 하나가 요것도 있겠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는 보이면 는 뭐라고 잡고 K라고 잡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로 다 바꿀 수 있냐? A는 뭐? K의 2분의 1승. B는 K의 몇 승? 3분의 1승. C는 K의 몇 승? 5분의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A, B, C를 뭘로 바꿀 수 있냐? 이거는 로그의 K의 2분의 1승에 K의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네들은 15분의 8이 나와서 결국 15분의 16이 된다를 동일하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더 쉽나요? 오른쪽이 조금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 여기까지만 할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넘어갈게요. 90번. 자, 이 이상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 가래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A 세제곱근 B는 A 5승의 4제곱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A의 5승의 4제곱근이 얼마라는 거야? A 3승이래. A 세제곱근 B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몇 제곱하면? 4제곱하면 누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세제곱근 B에다가 몇 제곱? 4제곱을 하면 A의 몇 승 나온다? 5승 나온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요걸 요렇게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양변에 A 4제곱을 다 주고 얘도 지수로 바꿀게요. 그러면 식을 좀 더 바꿔주면 A의 4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B의 4승이니까 B의 3분의 4승는 A의 5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양변에 A 4승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다? B의 3분의 4승이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나를 보시면 이 로그 AB가 누구랑 더해지면? 로그 BC랑 더해지면 6이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도 이거 지난 시간 했니? 안 했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숙제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로그랑 밑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아까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B 대신에 누굴 집어넣자? A의 4분의 3승을 집어넣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되겠죠? 거기다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얘가 얼마? 2분의 3이겠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6이 됩니까? 2분의 9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걸로 식이 하나 나옵니다. 로그 BC라고 하는 것은 2분의 9니까 B라는 값의 2분의 9승은 얼마가 된다? C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로그 A, BC입니다. 로그 A의 BC죠. 그럼 우리는 또다시 BC를 뭐에 대해서 표현하면 돼? A에 관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B는 아까 요거였으니까 C라는 녀석을 뭘로 바꿀 수 있냐? B가 A의 4분의 3이니까 A의 4분의 3에 2분의 9승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얘가 A의 몇 승? 8분의 27승이 되면서 C랑 B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BC를 곱하면 A의 8분의 6이니까 8분의 3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8분의 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92번까지 하고 밑변환 공식 설명드릴게요. 자, 92번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을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92번은 저번에 하셨어요. 저번에 써? 네. 뭐야? 또 슬픈 노래 틀어놨네. 갑자기 끊긴다고 저렇게? 저 노래 뭐야? 뭐였더라? 슬픈 초대장? 슬픈 초대장? 이름 누구였지? 가수 이름? 슬픈 초대장. 유현이? 아닌데? 그런 이름 아닌가? 슬픈 초대장? 진짜 안 되겠다. 틀어놓고 좀 울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제일 파트가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죠. 밑변환 공식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로그 A의 B라는 녀석을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밑변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밑변환 공식 언제 써요? 써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써야 되는 타이밍은 이렇게 그냥 축약을 좀 시켜 놓을게요. 적으실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자, 밑변환 공식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은 요겁니다. 로그끼리의 곱을 처리할 때. 로그끼리의 곱 또는 나눗셈. 로그끼리의 곱을 할 때는 봐봐요. 로그끼리 합은 여기 또 로그끼리 합 두 가지야. 자, 밑이 같으냐 밑이 다르냐로 그 결정이 되는 거고, 밑이 같은 경우에는 진수끼리 곱으로 처리가 되죠. 밑이 다른 경우에는 뭔가의 관계식이랑 유도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했었지. 아까 이제 좀 전에 풀었던 문제 나조건이 뭐였냐면 로그 AB 더하기 로그 BC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합이 다를 때는 위에 있는 관계식을 연립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했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이 다른 경우에는 뭐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패스하고. 그러니까 합이나 뭐 차는 성질을 쓴다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but 곱은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로그끼리의 곱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로그끼리의 곱을 묻는데 만약에 최대값이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형태를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로그끼리를 곱한 거가 몇 이하냐면 로그끼리에 더한 거 이하야. 로그끼리 더하는 거는 로그의 성질이 적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많이 쓰인다고. 이번에 고쟁이에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하여튼 요 정도 조금 정리를 해둡시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쓰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역수 또는 이제 진수와 밑의 위치가 변경이 될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로그 AB라고 하는 것은 로그 BA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됐나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로그 AB와 로그 BC와 로그 CA를 아까 가만히 있었던 의균이가 한번 답해볼까? 얼마야? 잠시만요 하면 벌써 끝났어. 그렇지, 1이지. 왜 그렇게 되죠? 자,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밑을 내가 만약에 10이라고 잡으면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고 여기가 로그 10의 B분의 로그 10의 C면서 로그 10B랑 로그 10B가 뭐 어떻게 돼? 약분이 되겠지. 그리고 로그 10C랑 로그 10C가 또 약분이 될 거고 로그 10A랑 로그 10A가 약분이 돼서 그럼 남아있는 건 1만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요거까지 한번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갑시다. What is this? 4. 2의 2승. 3의 2승. 그래서 요거랑 요걸 곱하면 1. 2랑 2 곱하면 4. 이해됩니까? 오케이. 처리 가능하겠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가봅시다. 이번에는 로그에 A의 M, B 이렇게 이번에는 밑에 거듭 제곱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그냥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역수로 취해주면서.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면 되죠? 밑과 진수의 위치를 뭐 하면 돼? 바꾸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공식을 추가로 더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정리.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 자,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로그 AC 대 로그 BC가 2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걸 보세요. 로그 AB에서 로그 BA를 빼라고 했어. 그러면 로그 BA가 로그 AB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수 관계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로그 AB 하나만 찾아내면 로그 BA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저의 마인드셋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죠? 저는 이제 얘부터 먼저 보입니다. 그러다 이제 관계식을 딱 뜯어봤더니 그러니까 관계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가볍게 로그 AC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 볼까요? 3은 얼마 되죠? 2 로그 BC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이 양변에 그냥 로그 BC를 나누고 3을 나눠서 형태를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왜 이런 생각을 하필 했냐인데, 자, 잘 봐. 나는 딱 눈에 보였던 게 진수가 똑같다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 진수랑 진수가 똑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진수랑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밑변환 공식. 아, 잘 들어. 밑변환 공식은 밑이 같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아도 상관이 없다?
진수끼리 같아도 밑변환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런 센스를 발휘하면 좀 좋지 않았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C의 위치가 있어요. C가 눈에 있는데 문제에서는 C를 묶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C는 단순하게 뭔가 사라지는 역할을 할 건데 그 사라지는 역할이 밑변환 공식을 만들어주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겠죠. 남아있는 게 이제 로그 AB인 거고 로그 AB가 얼마다? 3분의 2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3분의 2에서 뭐 뺀 거? 역수인 2분의 3을 뺀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석이 끝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96번 가볼게요. 지웁니다. 여기 잘 정리해놨죠? 네. 그거 저 로그 AB 마이너스 로그 BA를 그 밑변환 써가지고 로그 CA분의 로그 CB를 바꿔서 뭐 그것 당연히 되겠죠. 계산인데 뭐. 처음부터 약간 로그 C를 잡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하여튼 이제 조금 우리가 여기서 내가 좀 갖고 가야 될 거는 뭐냐면 진수가 같아도 뭐 할 수 있다. 밑변환을 쓸 수 있다가 포인트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뭐 다른 방법 써도 되지. 근데 진수가 같아도 밑변환을 쓸 수 있다. 내가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한 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거 설명하면서 딱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기법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ABC가 이제 1보다 큰 세 실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로그 AB랑 4분의 로그 BC랑 4분의 2분의네 로그 C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수 요구하는 거는 로그 AB 플러스 로그 BC 플러스 로그 CA. 이런 밑이 다 다르잖아. 더해도 뭔가 별 의미가 없죠? 뭐 그런 형태야.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먼저 뜯어야 되는데 관계식 꼴을 봐라. A, B, B, C, C, A잖아.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는 뭐라고 잡고 K라 잡으면 로그 AB는 얼마고? 로그 BC는? 로그 CA는? 이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니? 그렇지. 아까 내가 그 의균이한테 질문했던 거 기억나니? 요거랑 요거랑 요걸 다 곱하면 뭐가 된다? 1. 그거는 뭐랑 같아? 8K죠. 그치? 세제곱 되겠지? K 3승은 얼마고? K는 얼마? 그렇지. 요렇게 나오는 거야. 포인트 알겠어요? 포인트 알겠어? 따라서 로그 AB는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BC는 얼마?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2가 되겠네요. 결론이 나와버렸죠? B랑 C는 뭐한 놈이야? 같은 녀석. 그리고 A에다가 2분의 1승을 하면 B가 된대. 그럼 결론은 A라는 녀석은 B의 뭐다? 제곱. B의 제곱은 뭐랑 같아? C의 제곱과 동일하겠죠. 뭐 하여튼 다 성립이 됩니다, 지금. 그럼 하나의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A로 바꿀까 B로 바꿀까인데 A로 바꿉시다 다. 그럼 B를 A의 2분의 1승으로 할 수 있고 C도 A의 2분의 1승으로 할 수 있죠. 이것도 필요 없네. 오케이? A의 2분의 1승, B를 A의 2분의 1승, C를 A의 2분의 1승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잠깐만. 뭐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냥 이거 다 뭐 하면 돼요? 다 더하면 되죠? 아유씨, 진짜. 하여튼 답은 얼마예요? 2분의 7입니다. 오케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다음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98번을 볼게요. 문제수가 꽤 많네. 98번. 여러분들 무게중심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우리 무게중심 공식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기 ABC 잡혀있는 X좌표, Y좌표를 모조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B랑 C가 나오죠?
B랑 로그 8의 7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B니까 여기다가 3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더해서 3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더한 거가 무게중심의 X좌표의 3배가 된다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 점에 X좌표를 다 더하시면 2A 마이너스 로그 2의 9라는 녀석이 몇 B가 된다? 3B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식을 바로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로그 2의 9랑 더하기 로그 2의 7 플러스 A를 다 더하면 몇? 3 로그 8의 7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로그 8의 7은 얘를 2로 바꾸면서 3승을 밑으로 내리면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2의 7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버려? 아이고 이게 소거가 되는 형태가 보인다는 거. 너무 쉽네. A는 얼마? 그쵸? A가 로그 2, 9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야? A가 될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 A네. A가 몇 B? 3B. B는 얼마? 3분의 1의 로그 2의 9. 여기 되고 있죠. 구하라는 게 뭡니까? 아이고 3B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네. 3B는 A였으니까 로그 2의 9가 될 거고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3B는 얼마? 로그 2의 81 이렇게 되겠네. 그거를 2로 이렇게 계산하라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위치 바꿀 수 있죠? 얼마? 81의 1승 되겠지. 그래서 답은 81.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101번 한번 풀어보시길래? 101번? 앞에 보세요. 자, 문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간 좀 습관일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일단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시키긴 했거든요. 보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체크를 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읽었을 때 약간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도 사실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문제를 딱 풀다가 갑자기 이제 A, B, C가 자연수란 조건을 줬어.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에 털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바짝 이렇게 올라요. 탁 소름이 돋는 거야. 왜 하필 자연수지? 여기에 이제 신경계가 다 뭔 말이야.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거든요. A, B, C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얘들아, 자연수라는 말은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야. 왜? 양수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1, 2,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연수의 위력 보여드릴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 그러니까 값이 10이래. 너네 이렇게 쓸 때 A, B, C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지 않으면 A, B, C는 정말 수없이 많은 선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쵸? 그 A, B, C는 자취가 평면의 자취를 따를 거예요. 우리 기하 배운 친구는 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테요. 평방 안 배웠니? 평면의 방정식 안 배웠어? 여기 기하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없구나. 근데 우리가 만약에 A, B, C를 자연수라는 제한 범위로 걸게 되면 여기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고 119, 128, 137, 146, 155 그렇죠? 뭐 그러 다음에 226, 23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자연수의 위력이야.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관계식을 봤더니 나눠져 있어. 나누기. 아까 내가 뭐라 했니? 로그끼리의 곱도는 뭐? 나눗셈은 밑변환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얘도 마찬가지. 근데 둘 다 어떤 특징을 띠고 있어, 얘들아? 뭐 같아요? 진수가 같으면 내가 뭐 쓰라 했어? 밑변환 공식이 적용이 돼야 안 돼?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다만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로그 BC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로그 BA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고 얘는 로그 그러니까 BC를 위치 바꾸면 얘가 내려가는 거고 얘는 올라가겠지? 얼마가 돼? CB분의 로그 C 얼마? 이거 이해돼? 3분의 1 되겠지. 이 친구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제가 아까 전 문제에서 그렇게 풀어드렸었잖아요. 아까 95번이었나 그런 문제들. 제가 풀 때 분명 말씀드렸죠. 진수끼리도 만약에 같으면 밑반환 공식을 쓸 수 있다. 그 로직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로그 CA랑 로그 BA 값이 바로 나온다 이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거 해석해보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C는 A의 제곱이면 되겠고 얘는요. BA가 3분의 1이잖아요. A는 B의 세제곱이 A가 되나요? 반대죠. A 세제곱이 뭐가 돼?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다 나온 거야. 우리가 A, B, C라고 했던 녀석이 A 세제곱, A 제곱이야. 근데 얘 무슨 수래? 자연수래. 자연수 애들 생각해보자. 1이 아니잖아. 자연수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어? 2 넣으면 얼마? 2, 8, 4, 10보다 작잖아요. 3 넣어봐. 3, 9, 27. 27이 뭐보다 커버려. 그럼 얘가 만족하는 A값 뭐밖에 안 돼? 그렇지, 끝. 뭔 말인지 알겠어? 답은 다 더하라고 했나요? 얘가 2가 될 거고 얘가 8이니까 16 얘가 4니까 12 다 더하면 30이 답이겠네.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학교 중킬러급에 속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별거 어렵지 않은데 뭘 하나를 깨야 돼. 그게 뭐야? A, B, C가 자연수라는 조건. 그리고 또 뭘 깨야 돼? 진수가 같으면 밑반환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까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끝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요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한 15번, 16번 정도 수준의 준킬러급에 깔릴 거다. 풀어내야 된다.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상용 로그는 뭐 별 어려운 내용들이 없죠. 그냥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용 로그 표를 계산하는 방법도 배우긴 했었죠. 그래서 저는 가볍게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해서 한 3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일단 105번부터 볼게요. 105번은 그냥 이제 상용 로그의 성질을 쓰는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내 양수 A, B, C, K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 3의 A승과 5의 B승과 K, C승이 뭐하다? 같다를 썼고요. 나 조건을 읽어보면 내가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로그 성질을 그대로 갖다 붙여 쓴 겁니다. 이해됨? 이해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나를 만족시키는 K값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내가 여기 질문 하나만 할게. 너네 이 관계식을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보여? 는 M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3은 M의 A분의 1승 5는 M의 B분의 1승 K는 M의 그래요.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 유형에 있는 이 관계식을 읽고 요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진입하는 것까지는 가를 보면 우리가 가를 보고 대수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여기까지는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 아니야? 처음 풀어봐? 많이 풀어봤잖아. 우리 항상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그럼 일단 이렇게 둘 수 있지. 그치? 나를 보자. 뭘 알 수가 있어? 자,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 A, B, C의 의미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애들 맞아? 근데 내가 가를 통해서 지수에 있는 A, B, C를 다 뭘로 바꿔놨어? 역수로 바꿔놨지. 그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를 역수로 보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당연히 해설을 들었을 땐 별거 없어요. 왜?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준 거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풀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야. 봐봐. 아, 저렇게 풀면 되구나. 이거는 다음번엔 그렇게 안 풀겠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야. 잘 봐. 내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왜가 붙었잖아. 왜 저렇게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가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냈을 때 이 지수에 A에 뭐가 들어갔어? 역수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는 역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역수로 일단 바꿔본 거야. 그냥 체인지를 해본 거야. 역수로. 이 연결성 알겠어? 이 연결성 알겠어? 얘들아, 내가 다시 얘기한다. 이 연결성이 없으면 너네가 시험장에서 이 발상을 절대 못한다고. 네버.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한다고.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왜 이렇게 넘어가냐에 대한 연결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 채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풀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습관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내가 실전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지수에 있는 이 역수 녀석들의 형태를 보고 얘를 활용해야 되는데 나에 있는 관계식을 가지고 여기서 역수로 약간 뒤집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왜? 여기 있는 형태의 역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얘는 B분의 1 더하기 얼마 됩니까? 그래, A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가지고 요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문제는 스텝 1에 있는 수준의 문제잖아. 그치? 형태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어떻게? 여기다가 M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M의 C분의 1승이 얼마야? M의 C분의 1승 얼마야? K거든. K라고 하는 녀석은 M의 B분의 1승에서 더하기 M의 A분의 2승이잖아. B분의 1승이 얼마야? 5에다가 A분의 1승이 3이었으니까 A분의 2승은 9가 되겠지. 답은 얼마? 끝이에요. 응? 잠깐만. 야, 씨, 누구야? 어떤 새끼가 A분의 2라고 했어? 누구야? 너인데 지금 객관식까지 얘기, 오우씨, 소름 돋네. 그럼 뭐야, 이거? 5루트 3인가? 답은 5루트 3이죠? 오케이? 끝이에요. 다시, 너네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문제 푸는 거를 보고, 아,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너네가 다음에 절대로 그런 생각 못 한다니까? 알겠지? 아니, 저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하고 저렇게 풀 수 있냐고. 갑자기 저거 역수를 뒤집을 생각할 수 있냐고.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풀이를 따라 읽었기 때문이에요. 풀이를 따라 읽으면 실력이 안 올라가요. 대신에 풀이를 내는 과정에서 왜라는 이유가 있어야 돼. 오케이? 연결성이 있어야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음에 납득을 하고 적용을 시켜볼 거 아니야. 역수니까 일단 뒤집어 볼까? 이런 발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고. 알겠니? 넘어갑시다. 106번 볼게요. 106번은 다 풀진 않을 거고요. 2번만 합시다. 2번만. 이 부류의 문제들은 뭐 유명하죠.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상용로그의 값을 찾아내는 문제인데 하나씩 봅시다. 자, 로그에 2번이에요. 2번 30.1분의 K 라는 값이 1.0306이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K 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부터 먼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부터 하면 돼요? 아니 30.1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문제에서 1.0306이 없어 표해보면 0306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0306은 없지만 뭐는 있어?
아니네. 미안. 그냥 뺄게요. 로그의 K에다가 빼기 로그 30.1이죠.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로그 30.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가 될 건지를 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3.01까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로그 3.01 곱하기 10 이렇게 쪼개면 얘는 로그 3.01이 얼마냐면 0.4786이고 그 다음에 이건 로그 10이죠.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얼마? 1.4786이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그 K라고 하는 값은 얘를 우변에 이항을 시켜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을 처리하면 되고요. 1.0306이랑 더하면 자, 2, 9, 1, 5, 2가 되겠죠? 2.5192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0이구나. 맞아. 그러면 여기 5092가 있냐고. 있잖아. 3.23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2 플러스 0.5092. 여기서 2는 로그 100이 될 거고 여기서 0.5092는 로그 3.23이 되겠지. 두 개를 곱하면 로그 얼마? 323. 그게 얼마? K 값이겠구나. 판단되죠? 쉬운 계산 아니야. 하지만 연습해야 돼. 매끄럽게 연결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돼. 이 상용 로그 문제는 약간 쉬운 쪽에 속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번 미만의 문제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109번은 체크를 해두시고 루트에 있는 브랜치 문제랑 똑같습니다. 루트에 있는 브랜치 문제랑 똑같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108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몇 분 남았지? 20분 남았거든? 딱 두 문제 더하면 끝나요. 두 문제 더하면. 그래서 딱 두 문제만 더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108번. 자, 볼게요. 3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에 곱을 묻고 있는 거지. 자, 로그 A는 2분의 1과 2분의 11 사이에 있다는데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패스. 오케이? 자, 기억해둬야 될 사실은 3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A가 자연수가 되는 거지 로그 A가 자연수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절대로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여기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로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로그 A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친구에 대한 범위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요거랑 엮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의 범위가 되는데 자, 요 친구는 로그 A의 범위가 2분의 1과 2분의 11 사이였으니까 거기다 2분의 1배를 하면 4분의 11과 4분의 얼마? 1 사이에 있겠지. 거기다 누굴 추가로 더한 거야? 3분의 1을 추가로 더했으니까 3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친구는 12분의 얼마? 7이 될 거고 요거는 12분의 얼마? 아씨 왜 자꾸 이거부터 짝대기부터 나왔냐고. 12분의 37이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자연수래. 맞죠? 문제 조건에서 얘가 얼만데? 0. 얼마잖아? 얘가 얼만데? 3. 얼마잖아? 0. 얼마랑 3. 얼마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어? 1, 2, 3밖에 없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가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또는 3이 되는 무슨 값을 다 찾아주면 돼요? A 값을 찾아주면 돼. 이해가 돼? 자, 여러분들 이것도 과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워야 된다니까.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어색해지면 너네가 시험장에서 니네 스스로 발상을 못해.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부자연스러운데 어떻게 그거를 시험장에서 쓸 수 있겠어? 내가 숙제할 때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내가 숙제할 때 쓰려면 자연스러워야 돼. 다시 간다. 로그 A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3분의 1 더하기 다시 얘기할게요. 3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A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로그 A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얘를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친구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로 간단하게 바꿔놨더니 우리가 결국 이 형태가 12분의 7과 12분의 37 사이에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한 거야. 그 사이에 있는 무슨 수를 뽑자? 자연수는 유한계잖아요. 유한계. 맞죠? 끝. 알겠니? 형태를 간단하게 해서 주어진 거랑 최대한 연립을 잘 하셔야 돼. 그러려면 문제를 처음에 읽었을 때 얘들아 문제를 읽자마자 첫 줄 읽고 바로 들어간 친구들 있지. 위험하다. 첫 줄 읽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안 좋아. 첫 줄에서 그러니까 나는 좀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는데 동그라미는 진짜 죽어라 해도 안 치더라고. 나도 안 치는 스타일이긴 해요. 잘 막 치는 스타일 아니야. 근데 특히나 너네는 조건을 많이 빼먹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읽다가 뭐 중간에 문제가 좀 길어지거나 호흡이 길어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빼먹었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그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시 읽을 필요 없이.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건 뭐예요? 요거랑 자연수에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이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번에 4분할 노트 썼니 근데? 숙제? 왜? 내가 4분할 노트 쓰라고 하지 않았어? 고쟁이? 고쟁이요? 이번에 센 숙제가 있구나. 그렇네. 숙제 다시 올려야겠다. 고쟁이는 내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나? 그래? 바꿔도 돼? 고쟁이 스텝 2만 4분할에 쓰면 안 되냐? 센 B는 쓰지 마라. 센 B는 쓸 사람들은 쓰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4분할 써도 되는데, 그냥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좀 4분할 노트를 적게 쓰고 싶다는 분들은 스텝 2만 쓰세요. 스텝 2만. 알겠죠? 네. 그래. 센 B가 있었구나. 오늘 이번에 40문제지? 그치? 숙제 다시 재공지해야겠다. 숙제 잘못 올렸다. 4분할 쓰면은 노트를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노트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4분할에 쓰더라도 답 체크랑 그 정답 체크는 해놔야 돼. 정답 체크랑 채점을 해놔야 된다고, 책에도. 알겠지? 4분할 노트에는 솔직히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4분할 노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을 다 회독하기 위함이거든. 다 회독. 그러니까 봐봐. 나였어도 5번 문제 풀이 과정이 적혀 있으면 다시 안 풀 것 같아. 근데 5번에 풀이 과정이 없으면 다시 풀어보겠지.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대학교 수학 공부를 할 때는 2분할을 쓰긴 했었지. 2분할. 4분할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아직도 기억하는 게 공책 이만큼 써놨어. 진짜로. 공책이 이만큼 들었어. 다이소에서 샀거든, 공책을. 공책을 다이소 건데 좀 약간 그 강박이 생겨가지고 다이소에 똑같은 제품이 아니면 좀 안 사게 되더라고. 뭔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다이소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공책 쓰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공책 수만 한 20개, 30개 넘을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나도 했다고, 얘들아. 나도 했다고. 나도 4분할 노트 쓰고 2분할 노트 쓰고 했다고. 오답 노트 쓰고 다 했어. 다 회독도 했어. 다 회독도. 난 3번 풀었다니까. 3번. 우리 항상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공부 스승은 제가 아니라 사이타마입니다. 사이타마. 사이타마 알아요? 사이타마? 원펀맨. 사이타마 훈련법 몰라? 스쿼트 10,000개. 윗몸 일으키기 10만 개. 그렇게 하면 강해질 수 있다. 당연한 소리 아니야?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데 스쿼트 10,000개 뭐 하면서 그거 따라 적고 있어, 그거를. 근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무식하게
많이 돌리고 하면 진짜 실력을 그만큼 키울 수 있다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하여튼 마지막 라스트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114번만 볼게요. 요게 제일 그나마 활용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얘들아 110번, 111번, 112번 글이다 글. 알겠지? 우리 글만 잘 읽고 거기 나와 있는 거 대입만 하고 식 정리해주면 끝이야. but 113번과 114번은 로그를 써줘야 돼.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요것만 할 테니까. 그 중에서도 114번이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요것만 할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얘들아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매출액이. 그러면 내가 매출액을 지금 A로 잡았으니까 그 A에다가 1년 뒤, 2년 뒤면 R씩 곱해져서 결국 N년 뒤의 매출액은 A 곱하기 R의 N승이야. 그러니까 원리합계에서 우리 복리법 했었죠. 그 복리법이랑 형태가 비슷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의 매출액을 A라고 할 때 2022년도의 매출액은 1.23A래. 그러면 2019년이 A였으니까 2022년이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난 거죠. 따라서 A에다가 R에 몇 승을 곱하면 돼? 3승을 곱한 게 얼마? 1.23A지. 관계식을 던져준 거네. 무슨 관계식? 아, 내가 A랑 약분이 되면서 R3승이 얼마다? 1.23이다 라는 결과물을 얻어낸 거죠.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2026년도의 매출액을 묻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2026년이니까 2019년부터 시작해서 총 몇 년 걸린 거야? 일단 7년 걸린 거 맞지? 자, 그래서 A에다가 R에 몇 승을 곱하면 7승을 곱했을 때,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묻고 있거든. 자, 매출액의 K배입니다 하고 K값 구하는 형식으로 갈 거야.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K를 찾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A 또 약분이 되면서 자, 결론적으로 R7이 K를 만족하는, 오이씨 왜 K를 약분해? R7이 K를 만족하는 그 K값을 찾으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냥 식을 쓴 거지. 그럼 이제는 뭘 써야 되냐면, 자, 문제 조건 마지막에 붙어 있는 단을 쓰셔야 돼요. 단을 쓰시고, 자, 일단 봤더니 첫 줄에 1.23을 로그 씌웠더니 0.09래. 그러면서 1.23의 형태가 보이잖아. 아, 그럼 얘를 양변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로그 R3승은 로그 얼마? 1.23이 되고요. 자, 좌변은 3로그 R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0.9가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로그 R은 얼마가 됩니까? 0.03이 되는 것까지 납득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양변에 또 로그를 취할게요. 그럼 7 로그 R이 나올 거고 그건 로그 K랑 같겠지.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K 값이야. 그럼 여기서 좌변에 있는 7 로그 R을요. 로그 R이 0.03이었다는 걸 이용해서 7배를 하게 되면 0. 얼마가 돼? 21이 되는 것까지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로그 K가 0.21을 만족하는 K 값을 찾으래. 하면서 자, 오른쪽을 봤더니 갑자기 개 뜬금없이 1.32가 나와. 그런데 값은 0.12야. 문제에서 근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대. 씨, 말 왜 이래? 방금 약간 그 슬기로운 깜빵생활 봤어? 거기 나오는 약간 물레동 카이스트 같지 않았어? 딱딱딱딱. 하여튼 다시.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줘. 원래 제가 말을 그렇게 잘 못해요. 조리 있게 좀 하는 스타일 아닌데 그 말이 되게 지금 느린 편이거든. 근데 내 추측은 그래. 내 추측은.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딱 이건 것 같아. 이 입이 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스타일이.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멈추려고 하고 있어. 최대한 뇌를 천천히 가동시키면서 하는데 가끔씩 내가 이럴 때가 많거든. 문제 풀다가 파박하고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5초 동안에 뇌가 한 300번 진동을 할 거야. 막 돌다가 혼자 스스로 결과를 내버려. 그리고 야, 잠깐만, 이렇게 하자. 이거 아닌 것 같아. 틀렸다. 이런 적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입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최대한 뇌를 천천히 굴리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옛날엔 생략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생략하니까 애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생략을 접었어요. 진짜 하나하나씩 다 하는 거야, 진짜. 이 정도면. 그래. 어제 다시 설명할게. 봐봐. 그러니까 0.21이야, 지금. 그러면 봐봐. 단에 보면 0.12랑 0.09가 보이지? 딱 느낌 뭐 하는 걸까? 더 하라는 거야.
되게 특이하죠? 진짜? 더하라는 거야. 더하라고 했고 0.12를 우린 뭘로 바꿀 수 있어? 로그에 1.32로 바꿀 수 있고 0.09를 로그 1.2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서 로그 1.32랑 1.23을 곱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야 1.3이랑 1.23을 곱하라는 건 세 자리 곱이잖아. 세 자리 자연수 곱하기 세 자리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야 이씨 이게 맞아? 맞을까? 라고 하고 오른쪽에 보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딱 이건 거야. 이게 맞아? 응 맞아 라고 적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시면 답이 나올 거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반올림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반올림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봐. 자, 0. 여기가 첫째 자리지, 그치? 첫째 자리. 여기가 몇째 자리? 둘째 자리야. 여기가 몇째 자리? 셋째 자리. 어우, 좋아. 아우, 잘했어. 셋째 자리에서 뭐 하겠대? 반올림을 하겠대. 그럼 반올림은 뭐부터 하나로 올리는 걸까? 그치. 5인 거는 알고 있지. 6부터 아니에요? 자, 5부터야. 5가 딱 왔을 때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한 칸 올리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요것만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실제로 답 보면 둘째 자리까지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상 초등학교 강의였습니다. 자, 하여튼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B반은 일단